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천연치유 방법 58가지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자연치유의 아주 드라마틱한 회복을 볼 수 있는 치유의 내용들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부에서는 혈관 콜레스테롤을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혈관을 깨끗하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를 맑게 하는, 혈관에 있는 모든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침착되어 있는 그런 지방 침착물들을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림프관을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유방이나 뭐 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은 그 절제한 암 부위와 함께 림프 절제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상당히 초토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림프군은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세균이 들어올 때 그 세균을 막아줄 수 있는 방위대인데, 그 방위대를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빨리 재발되거나 전이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면 림프관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림프관을 청소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림프액이 뭔지 아십니까? 림프액. 어떤 경우에 이것이 림프액이다 하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상처가 났거나 칼질을 하다가 상처가 났거나 또는 이제 화상, 이렇게 뜨거운 물에 데웠을 때 그때 진물이 이렇게 나는 진물이 바로 림프액입니다. 이제 쉽게 연상이 되십니까? 림프액 하면 뭐 이상한 무슨 액체일 것 같은데, 림프액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상처가 났거나 칼질을 하다가 상처가 났거나 또는 뜨거운 물을 데피다가 데웠을 때 그때 진물이 나는 그 진물액이 바로 림프액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림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림프액은 우리 모세혈관에 피가 도달할 수 없는 세포 속에 영양을 적혈구가 이렇게 운반하듯이 영양을 실어서 운반하고, 특별히 림프 절제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의 독소들을 해독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림프가 쑥쑥 면역력을 올려주는 작용을 하는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림프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개 유방 절제하실 때 림프를 같이 절제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림프액의 성분은 주로 칼륨 성분입니다. 자, 림프구 쑥쑥, 백혈구 쑥쑥, 면역력 쑥쑥 올라가시려면 림프액이 원활하게 유동적으로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림프액의 성분은 보니까 뭐예요? 칼슘이에요? 칼륨이에요? 칼륨 성분입니다. 자, 그러면 림프관이 건강해지려면 림프액이, 다시 말하면 칼륨이 풍부하게 있어야 림프액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칼륨 섭취를 늘리려면 반대로 나트륨 섭취를 줄여줘야 합니다. 아니면 나트륨 배출이 잘 되는 음식을 드시던가. 자, 그래서 평생 림프관을 깨끗하게, 해독과 면역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림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첫째, 어떤 음식을 드시냐면 나트륨 배출이 잘 되므로 칼륨 섭취를 늘릴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첫 번째로 림프관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먹는 걸로는 나트륨 배출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칼륨 섭취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음식, 대개 그런 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기와 생선에 많을까요? 채소와 과일에 많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림프액이 원활하게 순환을 하려면 특별히 여러분이 혈관 마사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림프관 마사지, 림프 마사지 들어보셨어요? 림프 마사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림프관이 평생 깨끗하려면 림프 마사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손을 드시고, 자, 피부를 한번 문질러 보세요. 피부를 이렇게 문지르고 또 이렇게 두드려주고, 자, 피부를 문지르고 두드려주면 이 노폐물들이 피부로 몰려서 어디로 가냐면 신장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체에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자, 이 림프액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특별히 애과, 겨드랑이, 그 다음에 서해부 사타구니 부근, 오금 저린다 할 때 무릎항 뒤쪽, 그 다음에 목 밑에, 이 경부 쪽에 이 림프액이 많이 몰려있는 쪽에 여러분들이 주로 림프 마사지를 계속 해주시면 림프관에 있는 그런 더러운 노폐물들과 지방 찌꺼기들이 축적이 되지 않고 순환이 원활하게 되므로 여러분들 건강을 빨리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경을 청소하는 방법을 좀 배우시겠습니다. 도대체 신경 청소가 이게 무슨 말이야? 신경질 나지 않게 청소하라는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이 멘탈 사인 하이 하는 것이 바이탈 사인 하이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늘 강조하는데요. 이 nervous, 이 신경을 늘 평안하게 신경관이 늘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경 청소라는 말이 상당히 어색할지 모르지만 각종 피부리산, 젖산 이런 좋지 않은 유해 물질들이 이런 피로 물질과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과 같은 이런 독소로 인해서 피가 맑지 못하고 혼탁해지면 여러분들 일주일마다 혈액 검사할 때 혈액이 막 혈전이 뭉쳐서 적혈구가 막 예쁘지 않고 막 떡이 져 있는 현상 보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신경의 독소가 꽉 차 있습니다. 세포의 이 뇌신경에 뇌혈관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두통이 오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뭉치고 신경이 눌리면 젖산, 피부리산 또는 여러 가지 독소들, 지방 독소들이 축적이 되면 신경관에 축적이 되면 신경이 눌려서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나 간이나 담석, 담낭에 좋고 피를 맑게 해주는 식품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림프관을 청소할 때도 나트륨 배출이 용이한 칼륨 섭취를 늘릴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했다면 신경을 청소할 때도 어떤 음식을 드시는 게 좋더라? 피를 끈적끈적하게 점액질로 만드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더라? 아니면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더라?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은 바로 여러분의 유방암과 폐암과 전립선암과 췌장암을 고치는 모두의 일체의 비결입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일주일마다 여러분들 혈액 검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는 피를 맑게 해주는 식품을 먹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고 두 번째는 아침마다 7시 20분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림프순환이 잘 되고 신경에 있는 지방 독소들이나 이런 독소들을 배출하는데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을 쫙쫙 펴서 몸 근육마다 이 쌓여있는 이 젖산화 피부르산 같은 피로 물질들을 배출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신경을 청소하는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림프 마사지 못지않게 마사지를 자주 해서 혈관을 뚫어주면 신경에 이런 유해 물질들이 축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해서 어떻게 신경을 청소하냐면 심하게 근육 사용을 하는 거. 요새 퇴근하신 다음에 저녁 거나하게 드시고 헬스 가셔서 남성분들이 뭐 아주 심한 근육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뭘 먹어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닭가슴살을 드시고 탄산음료 드시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운동을 하는데 계속 병드는 음식을 드시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직된 근육을 문지르거나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는 게 신경을 청소하는 데 상당히 유익하고요. 그 다음에 이 켈록 박사가 하이드로테라피를 모든 처치에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냉온욕, 제가 핫앤콜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냉온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온욕이나 반신욕이나 미온욕이나 안 되면 족탕이라도 족욕이라도 그러면 온 발바닥에 신경과 여러 장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발지압하는 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냉온욕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림프관도 막힌 곳이 뚫리고 신경관이 막힌 곳도 다 뚫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냉온욕을 하실 수 있다면 하시고 반신욕이나 미온욕이나 족욕과 같은 이 하이드로테라피 수치료 물을 먹기도 하고
피부에 도포하기도 하는 수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루에 2번 또는 3번 운동을 하시죠. 산책을 하시죠. 그리고 나면 반드시 몰아서 이틀 3일 만에 샤워하지 마시고 계속 하늘마을에 물 없을까 봐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뜨거운 물로 날리지 마시고요. 가볍게 계속 샤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하이드로테라피 잊지 마세요. 예, 수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피부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빨리빨리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신경을 청소하는 데 중요한 방법들 배우셨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식품을 먹고 스트레칭을 해서 이 신경에 있는 독소들을 배출해주고 냉온욕이나 반신욕이나 미온욕이나 족욕 등으로 이 수치료로 이 신경에 있는 신경관을 막히게 하는 독소들을 배출해주고 또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우리 목 밑에 아픈 근육을 찾아서 이 마사지를 해주면 특별히 뇌졸중, 모야모야, 뇌혈관이 막혀 있을 때 그리고 치매와 같은 알츠하이머 이런 경우에 어떤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냐면 여기 지금 후두하 삼각근 스트레칭이라는 방법이 있고 목 빗근 흉쇄 유돌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부분을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뇌졸중 환자들만 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후두와 삼각근 스트레칭은 첫째, 엄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엄지를. 목 뒤에 여기 후두와 삼각근 여기 보이시죠? 엄지 양손에 엄지를 드시고 후두와 삼각근의 위치에 놓습니다. 해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머리를 위로 치켜준다는 느낌으로 꾹 눌러주십니다. 되십니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악 소리가 날 정도로 꾹 눌러보세요. 악 소리가 날 정도로 꾹 눌러서 15초 내지는 20초를 유지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시원하십니까? 자, 요렇게 3번 반복하시는 것이 바로 후두와 삼각근 스트레칭이고 요 스트레칭 방법이 여러분들의 이 신경관을 청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쇄 유돌근이라고 불리는 이 목빗근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목빗근 스트레칭은요, 이제 좀 전에 후두와 삼각근은 엄지를 활용해서 스트레칭을 했다면 흉쇄 유돌근 스트레칭은 자, 검지와 중지를 들어보세요.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특별히 요 뒤통수가 시작되는 부분, 요 귀 뒤에, 귀 이개 뒤에 톡 튀어나온 뒤통수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자, 쇄골까지 이 그림처럼 쇄골까지 뒤통수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쇄골까지 어떻게 하시라고요? 천천히 쇄골까지 꾹꾹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양쪽을 3번씩 꾹꾹꾹꾹 어디서부터? 뒤통수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쇄골까지 천천히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십니다. 시원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쇄골 위쪽 목빗근이 시작되는 부분을 누른 상태로 자, 반대편 대각선으로 목을 쭉 30초 정도 눌러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쇄골 위쪽 목빗근이 시작되는 부분을 누른 상태로 자, 반대편 대각선으로 목을 쭉 30초 정도 눌러줍니다. 자, 눌러줘요. 늘려줍니다. 30초 정도 반대쪽 대각선 방향으로 쭉 눌려주고 또 반대쪽은 오른쪽은 왼쪽 방향으로 쭉 눌러주시는 이런 동작을 해보십니다. 요걸 3세트를 반복하시면 이 흉쇄 유돌근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신경관을 청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2가지 스트레칭 배우셨는데 기억나시겠어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중국에서 마사지 할 때 주로 괄사를 이제 이렇게 삭이나 뿔로 된 이런 괄사를 사용해서 마사지를 해주면 이 신경에 있는 독소들을 풀어주고 강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2번째 이제 신경을 청소하고 해독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혈관을 청소하는 방법 상당히 중요하죠. 자, 혈관을 청소하는 방법이 바로 혈관 속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침착물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콜터럴 에셀스틴 박사가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또는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고 있는 혈관 질환 장애자들이나 또는 이 심장혈관이 막혀 있는 사람들, 뇌혈관이 막혀 있는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하면서 바로 나이트릭 옥사이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뭐냐면 바로 채소와 과일 속에 있는
산화 질소를 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효과적인 혈관 청소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콜트 에셀스틴 박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로 이 What the Health라는 이 다큐, 이 건강 다큐에서 행동대장인 가스 데이빗 박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성 지방과 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혈관이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주 유명한 서전이십니다. 수술로 많은 말기 관상동맥 질환자를 치료하신 분인데 콜트 에셀스틴 박사가 나중에 해도 안 되고 말기 관상동맥 질환자들을 무엇으로 치료하게 되냐면 바로 원 다이어트,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어하면서 16년인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자기 그 많은 말기 환자들을 이 케어하면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입니다. 그런 콜트 에셀스틴 박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이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지 않고도 심장 우회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 환자들을 고쳤냐면 원 다이어트가 뭐냐면 바로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풍부한 비건 채식 요리로 환자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중증 환자들에게 영양의학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고치게 되죠. 자, 혈관을 청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바로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산화질소인 나이트릭 옥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전에 대해서 바로 콜트 에셀스틴 박사의 유명한 저서인 지방이 범인이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심장혈관이 막힌 사람이 어떻게 3주 만에 뻥 뚫려서 심장 트랩펑이라고 불리는 나이트릭 옥사이드에 의해서 이 말기 환자들이 회복되는지 여러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강의를 한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혈관을 청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치료제가 뭐냐면 바로 나이트릭 옥사이드인데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인 산화질소는 어디에 있냐면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쉽게 말하면 섬유질 성분의 파이토케미칼에 다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혈관이 뚫리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놀랄 놀자입니다. 그게 바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구성하고 당신의 품성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가 많은 과일과 채소 속의 많은 섬유질과 파이토케미칼로 이 혈관을 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양제나 천연치료제를 드신다고 할 때는 레드클로바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혈관을 청소합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 끼어있는 각종 불순물들, 젖산 피부산에 축적된 물질들, 그리고 콜레스테롤 음식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특별히 이제 혈관을 청소하는 데 좋은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많은 성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베리 종류에 많겠죠.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베리 종류의 주스도 좋고, 그 다음에 시트러스 프루트, 어디요? 레몬이나 또는 약간 신과일들, 오렌지과의 과일들. 그래서 유기산이나 구연산이나 주석산, 사과산이 많은 애들이 여러분들 간 청소하고 신장 청소하실 때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담석이나 결석들을 부드럽게 녹여주기 때문에 이런 시트러스 프루트, 레몬이나 오렌지를 드시잖아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를 맑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쿼센틴 성분이 많은 양파. 이 중국 분들이요, 그렇게 기름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맑습니다. 희한하죠? 중국 요리, 중국 분들은 양파 무진장 좋아합니다. 이 양파 무진장 많이 먹어요.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뭐냐면 물을 무진장 많이 드십니다. 지방을 촥촥 흡착할 수 있는 차 종류들, 보이차, 녹차.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카페인 종류가 많은 차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 그래서 이 양파 속에 있는 쿼센틴이나 이런 성분들이 지방을 흡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노니 주스는 전 세계적으로 혈관 청소제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해독제 중에 하나가 바로 숟가루입니다. 차콜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독소를 쫙쫙쫙쫙 흡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를 맑게 하는 혈관을 정화제인 이런 식품들을 먹는 게 1번입니다. 나이트릭 옥사이드 성분이 많은 이런 과일과 채소들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혈관을 청소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고, 그런데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과일도, 아무리 좋은 채소도 똑같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시름시름 앓습니다. 왜?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식보다는 소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든 경우에 혈관을 청소하거나 림프를 청소하거나 대장을 해독하거나 간 청소를 하거나 신장 해독하거나 마지막으로 혈액을 청소하든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대장 폐색을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단식입니다. 최고의 가정의 주치. 여러분들 응급 상황 생길 때 이약 저약 찾느라고 해열제를 찾고 진통제를 찾느라고 뛰어다니지 마시고 단식하시면 해결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혈관을 청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단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물로 세포가 탈수되지 않도록 물을 깨끗하게 하루에 8컵에서 10컵, 남자는 11컵, 여자는 9컵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혈액 청소제는 뭐다? 물입니다. 물. 예. 그래서 이 누구? 배트맨 벤만겔리지 박사 세미나에 가셔서 유방암 말기를 앓고 있던 누구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예. 그 유방암으로 이제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아주 심각하게 유방암이 진행이 돼서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온갖 대체요법을 다 적용해도 자기 유방암은 자기 유방보다 훨씬 더 크게 암이 신속하게 진행됐을 때 모든 걸 적용해봤어요. 대체의학에서 고칠 수 있다는 방법은 다 적용했는데 안 됐는데 벤만겔리지 박사 세미나에 갔더니 뭘 적용을 하더라? 물. 야, 이거구나. 맨날 카페인 종류의 음료를 먹던 사람이 물만 바꿔주고 물만 마셨는데 하루에 8컵에서 10컵만 마셨는데 뭐가 유방암의 진행이 멈추면서 암이 동면 상태로 그때부터 들어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물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자, 이제 관장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잦은 관장을 하면 이게 습관성이 되면서 이 장의 운동이 오히려 더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습관성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 여기 지금 대부분의 한 분도 안 빼고 거의 다 대장 폐색이 심하신 분들이에요. 경험하시죠, 다들? 오실 때 다들 변비로 고생하시죠? 그래서 관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관장을 많이 강조하신 박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네, 거슨 박사가 많은 암 환자들을 뭘로 고칩니까? 영양요법과 관장요법으로 고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커피 관장, 간을 조금 자극하게 되는 커피 관장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대개는 이제 레몬이나 또 산도가 높은 게 보디끼시는 분들은 숟가루 관장이나 또는 구강 관장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소금물 관장 이런 것들로 관장을 하시는 것도 이 혈관을 청소하고 대장 폐색을 뚫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드로테라피, 수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냉온욕을 교차하시는 거, 또 냉수 마찰을 해주는 거, 림프 마사지, 혈액 마사지 하는 것이 혈관을 맑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